고대 이집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했지만 역사 속에서 거의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의 강대국 히타이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한 제국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당대 최강국 중 하나였던 거대한 제국이 마치 신기루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놀랍게도 불과 한두 세기 전까지만 해도 히타이트는 그저 성서의 이름만 몇 번 나오는 실체가 불분명한 존재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거대한 이야기가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고고학자들이 하나하나 조각을 맞춘 히타이트의 모습,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의 독특한 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히타이트를 들여다볼 때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법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법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즉 보복이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히타이트는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돈이나 물건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복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벌써부터 뭔가 좀 다르죠? 더 놀라운 건 노예에 대한 대우입니다. 당시 노예는 주로 전쟁포로였는데 이들에게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줬어요. 심지어 돈을 모아서 자기 자유를 살 수도 있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유민 여성과 결혼도 가능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자유민 신분이었다니 와,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거죠. 히타이트의 이런 실용적인 면은 종교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 진짜 재밌어요.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네 신으로 모셔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신의 노여움을 사면 어떡하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 콜렉터였던 셈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자, 그럼 이런 독특한 문화를 가진 히타이트가 어떻게 강력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군사력과 외교에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군사력의 심장, 그 핵심은 바로 전차였습니다. 근데 그냥 전차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존 전차에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바로 바퀴축의 위치를 뒤쪽에서 중앙으로 옮긴 건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정성을 엄청나게 높여줬고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전장의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 안정성 덕분에 히타이트는 전차에 무려 3명을 태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기껏해야 운전수 1명, 공격수 1명 이렇게 2명이 타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히타이트는 조종수, 창을 든 병사, 그리고 활 쏘는 궁수까지 3명을 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숫자 1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전장에서의 화력과 전술적 유연성이 아예 다른 차원이었다는 뜻이고 바로 이 기술적 우위가 제국의 운명을 가른 거죠.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전차의 힘이 재개로 폭발한 전투가 있었으니 바로 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카데시 전투입니다.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이끄는 대군을 상대로 히타이트는 이 신형 전차로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옵니다. 물론 이집트 진영을 약탈하느라 시간을 끄는 바람에 전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이 전투 하나로 히타이트는 전 세계에 선포한 거죠. 우리도 이집트 못지않은 강대국이다라고요. 그렇게 피 튀기게 싸웠던 두 제국. 그런데 15년 뒤 세상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선택을 합니다. 이건 뭐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 평화 조약으로 기록된 카데시 조약입니다. 서로 죽이려 들던 두 강대국이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의 국경을 존중하고 누가 쳐들어오면 같이 막아주자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동맹 조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심지어 외교적으로도 선진적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이 왜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들의 멸망은 사실 당시 이 지역 전체를 덮친 거대한 재앙의 일부였습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겁니다. 안에서는 왕위 다툼으로 나라가 시끄러웠고요. 밖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끔찍한 가뭄과 기근이 몇 년씩 이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동쪽에서는 아시리아가 계속 국경을 위협하고 서쪽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다민족이라는 해양 세력이 쳐들어왔죠. 이 모든 재앙이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덮쳐온 겁니다. 역사가 에릭 클라인의 말처럼 어쩌면 이들은 하나하나의 재앙은 이겨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진, 가뭄, 침략 같은 재앙들이 연쇄적으로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덮치자 결국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히타이트뿐만 아니라 당시 청동기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문명들이 겪었던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럼 위대했던 수도 하투샤가 불타고 제국이 무너진 뒤에 히타이트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틀은 무너졌지만 히타이트의 문화와 사람들은 신히타이트라고 불리는 작은 도시 국가들 속에서 그 명맥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수백 년을 더 버티다가 서서히 주변에 더 강한 문화권에 흡수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거죠. 하지만 그들의 유산 하나는 아주 뜻밖의 장소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3200년 전에 맺었던 그 평화조약, 카데시 조약의 복제품이 오늘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약속이 현대 국제 외교의 상징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히타이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나 강력하고 진보적이었던 위대한 제국조차 하마터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잊힐 뻔했다면 과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미 시간 속에 영원히 잃어버린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